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경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조 원에 이르는 추경 예산 편성됐는데, 자, 예산 편성 내용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송민화 한국경제TV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정부가 여러 번 그 3차 재난지원금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그런 거 다 반영됐습니까? 네, 먼저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이제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방안이 담겨 있는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피해 지원 대책은 이제 추경안 15조 원과 또 기정예산 4조 5천억 원을 합쳐서 모두 19조 5천억 원 규모로 구성이 됐는데요. 예. 피해 지원 대책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바로 이제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추경 재원에서 약 8조 1천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6조 7천억 원이 이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과 같은 그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그런 소상공인 385만여 명에게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형식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올해 초에 지급됐던 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었던 280만 명보다 100만 명이 더 넘게 늘어난 수준이고요. 예. 금액적으로는 2조 6천억 원가량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수혜 대상이 늘어난 만큼 이제 지원 대상도 기존의 3개 부류에서 이제 5개 부류로 조금 더 세분화가 됐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집합 금지와 또 집합 제한, 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예. 이번에는 4차 재난금에는 이제 방역 조치 강도와 피해 정도를 좀 고려를 해서 집합 금지를 연장한 업종은 500만 원, 또 집합 금지가 완화된 곳은 400만 원. 또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 원, 또 경영 위기의 일반 업종은 200만 원, 그리고 매출이 좀 줄어든 그런 일반 업종에게는 100만 원 이렇게 모두 5개 그룹으로 세분화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번에 그 예산 편성에 노점상에도 재난지원금 준다. 근데 노점상들은 세금 안 내는데 이래서 포퓰리즘이다 이런 또 비판이 있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노점상들은 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에게도 세금으로 마련한 이런 재원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이게 좀 포퓰리즘 논란이 좀 불거진 건데요. 네. 이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 노점상의 경우에는 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 지원금을 50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노점상 4만 명을 위해서 200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런 현황 조사가 아니라 서울과 충남 지역만을 어떤 표본으로 삼아서 노점상 규모를 추산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산출 근거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번 정부의 노점상 산출 근거를 좀 살펴보면 예. 이게 충남 지역의 전통시장 안에 있는 그 노점상이 약 8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내 노점상 수에 좀 대입을 해보면 예. 17,000여 개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논리고요. 또 서울에는 이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도로에 있는 그런 노점상들이 약 5,3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예. 이를 토대로 이제 전국 전통시장 외에 그 노점상 수는 약 28,000여 개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둘을 좀 합쳐보면 45,000여 개 정도의 노점상 수가 나오는데요. 예. 이 수치가 좀 과할 수가 있으니까 약 4만 개 정도만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른 또 예산 편성 내용 좀 어떻습니까? 문제 제기되는 게 또 있습니까? 혹시? 네, 방역으로 이제 영업이 금지됐거나 이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그 영업장 115만 곳에 예. 석 달치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라는 내용도 좀 산출 근거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당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하고 예. 2,20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방역 피해를 입은 그런 소상공인의 월 평균 전기 요금이 19만 2천 원이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전체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지역별 격차뿐만 아니라 이게 PC방이나 노래방 같이 전기를 좀 많이 쓰는 업종이 아예 문을 닫은 그런 경우를 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예. 이게 산출 근거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또 이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어도
또 피해가 심한 10개의 경영위기 업종을 선정해서 업체당 200만 원씩 준다라는 계획도 세웠지만 어떤 업종이 뭐 이 10개 업종에 해당되는지 이게 뭐 확정되지 않은 채 이제 5천억 원을 배정한 것도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지난달 마감한 국세청의 그 부가세 신고 내역 집계가 끝나봐야 이 피해가 큰 10개 업종을 정확하게 좀 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농업 분야가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업계는 이제 이번에는 좀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번에도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은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 일제히 좀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 농업인단체는 이 범농업계의 그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업 분야가 제외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예. 특히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잉여 자금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자금이 이제 당사자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4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화가 난다. 뭐 이렇게 좀 직접적인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그 OECD가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거요. 상향 조정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보니까 그 이른바 G20, G20 국가 가운데 그 하위권이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네. 이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상향 조정한 폭이 이 세계 경제 전망치의 그 상승폭에 좀 못 미치면서 이게 성장률 순위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15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예. 앞서서 OECD가 발표한 이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3%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였던 2.8%보다는 0.5%포인트가 더 높아진 수치인데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네. 세계 전체에 대한 그 성장률 전망치는 5.6%로 지난 4.2%보다는 이제 1.4%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예. 한편 이제 G20의 경우에는 기존 4.7%보다 1.5%포인트가 더 상승하면서 6.2%가량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획재정부가 원래 예측했던 거랑 좀 차이가 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예. G20 국가 중에서는 이제 중국과 터키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그랬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OECD는 이제 올해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이 G20 중에서 하위권으로 좀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본 셈입니다. 예. 올해 우리나라보다 이제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 국가는 사우디와 일본 그리고 러시아, 예. 독일, 남아공뿐입니다. 예. 이 OECD는 미국 경제의 그 빠른 회복과 또 이로 인해서 교역국의 어떤 그 수요 증가가 이 세계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6.5%입니다. 넉 달 전보다 예. 3.3%포인트가 상승한 거고요. 반면에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7.8%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전망에서 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이게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G20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높았고요. 특히 이 인도 시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는 올해 성장률이 12.6%를 기록하면서 G20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7.9%보다도 4.7%포인트나 상향 조정이 된 건데요. 이렇게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 사실이 이제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 좀 하나 더 볼까요? 그 에너지, 뭐 공공요금 좀 오를 조짐이 좀 보이죠? 네네. 이게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조짐이 많이 나타납니까? 네, 뭐 한동안 이제 하락세를 보이던 이제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이제 석유류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예. 이와 함께 이제 전기, 뭐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이런 에너지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이제 11월 말부터 1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이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서민연료라고 불리는 LPG 가격도 지난해 중순부터 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항공요금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공권에 그 부과가 되는 그 유류 할증료가 저유가 기조로 지난해 5월부터 이게 부과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달부터 다시 부과가 되면서
항공요금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진 점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연료비 연동제가 뭐냐 하면 이게 LNG나 석탄, 유류와 같은 그 연료의 연료비 변동분을 이제 석 달 단위로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이게 작년 그 직전 1년이죠. 그 1년의 평균 연료비를 기준 연료비로 놓고 이 석 달 평균 연료비와 비교를 해서 그 차이만큼을 요금에 반영해서 올리거나 내리는 겁니다. 이 예. 석 달 평균 연료비가 이제 기준 연료비보다 오르면은 연동해서 전기요금도 이렇게 따라서 덩달아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앞서서 이 국제유가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석 달 평균 연료비가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반기에 그 전기요금도 좀 인상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서울시는 이제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경우는 현재 이 기본요금을 최대 300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서민 그 부담이 좀 가중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원자재 고물 가격도 오르고 이래저래 다 오르네 보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